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전날에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6% 빠졌고요. 또 코스닥은 무려 1.2%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기대보다는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물론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진한 시장 속에서 대략 2~3% 정도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반대로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갔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라든지 조선주 이쪽도 다소 부진했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로봇, 바이오 대부분의 업종들이 2% 이상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게 오늘 지수가 빠졌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모처럼 순매도가 찍히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은 부진했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오늘은 1,000원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적게 들어왔을 때는 2,000억, 많을 때는 5,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29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코 많은 순매도 규모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5,000억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530억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현대차, 오늘은 약 3%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적게 들어왔었고, 하지만 거의 한 달 내내 꾸준하게 순매수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의 6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현대일렉트릭, 레인보로보틱스,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KB금융, 기아, 현대일렉트릭,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나스닥에 다시 한번 2% 급등이 나오면서 완전히 최근의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랜만에 1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어제는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이런 흐름들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이상 특정 가격대에서 빠지지 않을 때 이게 단순히 지수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2만 포인트, 지난 3개월 동안 여기 근처에서 나스닥이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특정 매물대에서 계속 맞고 내려온다는 것은 첫 번째로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차례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저점이라든지 또는 고점 부근에서 이런 부분의 시장의 변곡점을 조금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종목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어서 S&P 500. S&P 500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어제는 1.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4%의 반등이 나왔고, 또 반도체가 무려 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0.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0.7%, 중국 증시는 전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0.6%, 또 코스닥은 무려 1%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날에 나스닥이 2%의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국내 시장도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초가의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그 뒤부터는 줄곧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국내 이슈로만 본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은 한 주입니다. 당장의 내일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발표가 있고, 또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요일쯤에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부진했을 때, 특히 2월 말에서 3월 초였었죠. 그때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이 나왔었죠? 자, 오히려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만큼은 가장 흐름이 좋았던 시장 중에 하나였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급이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 자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특정 시장에서 그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내 시장은 이번 주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한 주이니까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계속 디커플링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조화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추세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저점끼리 연결해 보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쌍봉 위치에서 맞고 내려오고 있지만, 저는 2500포인트 후반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재차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한 1.8% 정도, 그 정도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때 만약에 여기 위치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물론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최근에 많은 관심이 붙고 있는 업종들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던 업종이었고, 그게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조금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의 비중을 실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늘 먼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먼저 매수를 하고 나서 그때 내 생각과 달리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예를 들어 5% 10%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게 선행적으로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매수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업종이 내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었다면 내 생각과 달리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떤 대응을 할지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추세 있죠? 이 추세가 깨졌을 때 비중을 줄이겠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이평선도 기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나는 11선이 깨진다면 물량을 조금 정리하겠다, 또는 21선이 깨진다면 그때 물량을 정리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히 나는 매수 가격에서 5%가 빠진다면 일단은 한 발 물러나겠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없었다던 트럼프가 많은 국가에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는 오랜만에 2%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상호 관세는 면제 없을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크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21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었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철소 투자도 비중 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껴 나갈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현대차의 모든 차가 미국 시장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오전장에 비해서는 약간의 시장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같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껴나가는 투자인 만큼 저는 오늘 조금 눌렸다고 해도 자동차 관련주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오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은 저는 현대차, 기아, 직접적인 자동차 관련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자동차 쪽은 당분간은 새롭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계속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